어저께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해라. 사실 그 판결 나온 거거든요. 네. 네가 근데 네가 뭔데 임명 안 하니? 법이 너무 어려워. 그들의 언어로 보면 저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은혁 임명 안 한 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위헌이야. 다 해설 끝났네요. 네. 예,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최상목이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마은혁이를 죄송해요. 마은혁이 아니라 최상목이가 올라가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8인 체제로 끝날 건데 그 후에 계속되는 탄핵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은혁을 사실은 오늘 마은혁을 최상목이 임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임명 안 해서 우리는 너를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해 하고 오늘 국정협의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사실 임명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은 자기 죄만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들 짐작하고 있죠. 공범이니까.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 말고는 사실 최상목으로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만 임명하면서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까지도 감수하고 국회의장이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바로 잡아주시오 한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잘못했어. 이건 임명해야 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내용 한번 볼까요?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 이 인용이라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래 네 말 맞다. 국회의 말이 맞다.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수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각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임명을 통한 지위 부여 권한쟁의 심판 대상 부적법하다 이거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예요. 우리가 이건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저건 빨간 거는 빼고 파란 인용만 보시면은 최상목이는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하루 안에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상목 어제 뭐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좀 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24시간 지나도록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최상목은 너 인정 안 해 이제. 그러니까 명백한 자기 의무를 해태한다는 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뭐 엄청 복잡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아, 그럼 최상목이는 바지목인가? 네. 아, 그 바지 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인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 이거 윤석열은 다시 돌아올 거다. 네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끝까지 밀었는데 지금 약간 본인은 사실 임명하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죄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한테 좋을 리는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최상목의 나머지 인생까지 책임질 겁니까? 본인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최상목 그 부류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가 구성돼 있을 때 옛날에 헌법재판소 없었잖아요. 네. 87 6월 항쟁의 산물이에요.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 이런 상황에 물론 이건 다른 나라는 대법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법이 사회가 다양화되니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구를 새로 만든 거예요. 사회가 합의한 최종 결정해주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뭐 절대선은 아니겠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안 따르겠다는 건 사회 시스템에서 윤석열이 내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차상환 전 판사가 이제 언론의 기고한 거 한번 보시면요. 최상목 의원은 마은혁이 비임명 시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고소장 써놨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 오늘 내일까지 임명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인 건데 내용은 대책으로 보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 언론에 나온 거 한번 보시면은 질문 1. 국회 의결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인가요? 위헌입니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됩니다. 네. 위헌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따라 최대행은 이 재판관 임명 의무를 질까? 져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 국회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의무를 해태하는데 최대행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거는 좀 윤석열이 논리잖아요. 국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런 처분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만약에 최상목이가 하루 이틀 안에 저거를 거부를 하면 초유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 다음에 임명 의무의 기한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며칠 혹은 몇 주 지체한다고 직무유기일까 이런 건데 차성한 판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필요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임명이 안 되면 직무유기. 부작위가 성립한다. 직무유기 부작위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란 소리예요. 부작위가. 그다음에 헌재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 보류 시 최권한 대행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될까? 이거는 징역 1년. 헌법을 유린한 행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경합범.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반해 계속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탄핵 결정 불복을 위한 최상의 빌드업. 그렇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마은혁 임명에 했는데 안 따라.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방을 안 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야 진짜. 그러면 최상목이 내란이 성립되는 거예요. 처벌해야 돼. 예. 윤석열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은 모두가 정직하게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최초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상목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딱 그 남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헌법을 존중하고 아무리 몰라도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배신하고 파괴하고 지금 의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이 이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한 그 위원 선임 통보까지 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의 행위가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마은혁 동의 안 했다가 거짓말이라고. 근데 공당에서 정말 저 재판관에 대한 뭐 그동안의 삶의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집어 가면서 공격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하면서까지 저렇게 막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윤석열 탄핵 심판 나올 때까지는 차라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은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거 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임명해도 우리한테는 나쁠 거는 없죠. 누구한테 나쁘냐? 최상목한테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최상목이 구슬리는 방법이구나. 야야야야, 최상목 임명하면 우리가 좀 귀찮아져. 근데 네가 빨리 임명하는 게 좋을 걸? 이제 늦었습니다. 상모가 늦었다. 우리 베스트 예, 예. 트리 최상목. 다음 주에 뭐 임명한들 뭐가 달라지겠니? 어? 자, 근데 실제로 헌법학자들은요. 헌법학자 100명 있어.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이 사람이 극우예요. 아, 윤석열 파면 기각될 거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99명은 다 똑같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파면 되는데 8대 0이냐 9대 0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요. 그 마은혁을 임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무슨 업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뭐 그 징계에 관련된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해외 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장 가면. 이 사람 배제시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뭐냐면 마은혁이를 딱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마은혁 재판관을 거기다가 임명하려고 하고 마은혁 9대 0으로 내려고 하면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귀에 피나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은혁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들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을 주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네. 보고 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돼.
대통령이 파면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을 포함시켜서 9대 0으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임명된다고 해도 마은혁 재판관이 나는 그 재판에 참여 안 했으므로 난 빠지게 하고 회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마은혁 뭐 저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볼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뭐 한덕수건 지금 탄핵된 사람 많잖아. 예. 원칙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는 건 분명히 위헌 맞고요. 마은혁이 지금 들어간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선관위 직무 관찰은 위험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삼권 분립을 떠나가지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왜 독립기관을 만들어놨겠어요? 선거 관리가 중요하니까. 선관위가 중립을 안 지키면 안 네, 되니까 네. 사실 감사원도 그런 의미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인데 네. 감사원 유병호를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사법, 입법,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요걸 악용해 가지고 감사원이 선관위 들어가서 감찰을 해요. 이거 어제 결론 나왔잖아요. 위헌이라고. 그래서 저게 그 말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국회를 침탈했듯이 군인들이 선관위 들어간 행위 자체 이 자체가 위헌이란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처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죠.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의 그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원은 왜 국회를 감사 안 합니까? 쥐들이 하고 싶으면 국회도 감사해야지. 대통령실도 하고. 대통령실도 하고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 대통령, 국회의원, 뭐 감사원, 그 선관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법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도 그걸 잘 아니까 그 선관위에 감사 개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공기관 너희들도 공공기관이지라고 안 하고 너희들도 기관이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중에 하나니까 감사원이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저런 거예요. 우겨서 한 그 거예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뽑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느낌상으로 보면 선관위는 사법부에 가깝죠. 대부분 선관위원장도 그렇죠. 그 판사들 출신들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 있어. 선관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관위 채용 비리를 계속 걸고 넘어졌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채용 비리라는 게 약간 관행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되긴 했죠. 그런데 야 어저께 선관위가 이제 뭐 잘못된 건 아니냐 하는 헌재 결정이 나온 날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발표합니다. 아, 진짜 치졸하다. 물타기 하는 거지. 아유, 예. 진짜. 감사 보고서 표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 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했는데 아니 감사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저 보고서를 낸들 무슨 소용이?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헌재가 저런 결론이 나올 거를 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2월 이렇게 딱 나와요. 2월 27일이라고 나왔어야지. 급하게 올린 거죠. 급하게. 네, 급하게. 아. 그래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감사 결과 청구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지적 상황 현황 그래서 근데 저 감사 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감사 비리가 다 남아 있어. 채용 비리가. 근데 그 채용 비리가 사실 선관위도 욕 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앵간해야지. 근데 저거를 감사원이 할 만한 자격은 있습니까? 지들은 뭐 깨끗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유병호가 아직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꽤 차고 있어요. 유병호에 대해서는 저렇게 저 정도로 조졌었냐라는 생각을 하면 선관위도 맞아야 하지만 그럴 자격은 감사원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원전 뭐네 다 했지만 나중에 다 무죄 나오는 상황.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상목이는 마은혁 임명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고 맞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임명 안 하면은 뭐 마은혁 임명하면 또 시간이 좀 더 걸릴까 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위헌한 거야. 하루 지나도록 임명 안 해? 사실은 하루가 아니라 즉각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는 순간. 근데 만 하루가 지나도록 안 하니까 나는 최상목은 권한 대행으로 임명 안 할게 이렇게 되면요.
전 제가 봤을 때 최상목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40여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저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요. 저 최상목을 움직이는 힘이 권성동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은 권성동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 4월 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헌법재판관들 2명이 지금 임기 만료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임명한 사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형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탄핵 심판을 3월 달에 내지 말고 4월 달에 내고 어쩌고저쩌고 이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잔대가리 존나 굴려요. 씨. 그 방금 그 감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 저 감사원의 그 시기 전수조사를 한 게 2013년부터 2023년이거든요. 별로 정말 웃기는 게 왜 23년에서 끝납니까? 24년은 왜 포함을 안 하는 거야? 윤석열 정권 때는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선관위원장을 가지고 지금 두드러 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면서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 집단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야 네가 아무리 내가 싫어도 선은 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 윤석열이가 선을 넘었잖아. 이재명 법으로 안 되네. 잡아다 죽여. 이게 윤석열이 마인드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저 권성동이처럼 거짓말로 합의가 안 됐다니. 합의됐잖아. 지가 원내대표 되거나 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내대표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임 원내대표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난 몰라. 딱 이런 논리 아닙니까? 자, 아까 그 전 방송에서 채팅창에 올라왔던데 이런 거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후반기 국회가 다시 또 열릴 거 아니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넘기냐고 물어봤어?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다수결로 하겠다 하면 끝나요. 정청래가 국회에 관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법사위 하고 싶으면은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왜 져가지고 네. 그래. 꼴소리냐 이거죠. 야 그리고 얘네들 말 웃긴 거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계엄할 거래. 야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국회에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엄할 이유가 뭐 있어? 민주당 통과시키면 바로 제거.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계엄하고 나서 나 탄핵시켜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소리야. 근데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이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가진 당은 정말 입 다물고 당을 해체시키고 다음 대선에도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어.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고 탄핵시키는데 동참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건 내란 수계를 막 지키려고 하는 내란 당이에요. 내란 당. 맞아요. 어디서 자. 대선 후보를 냅니까? 알겠습니다. 평냉 너버님. 제가 격하게 좋아하는 세 분 조합 사랑합니다. 푸나님 제가 환장하게 저와 함께 텐션 떨어지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입이 귀에 오늘 걸리게 너무 텐션 만드네요. 올리셔가지고 방송 끝나고 좀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방송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쯤 되면 제일 지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텐션을 올리는 거야. 그래 막 즐거워 재밌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고모수님, 국짐은 명태탕님, 상목이 고모수로 때려줘도 될까요? 쉬팍설이 하셨습니다. 박종우 남편 손빌리기님까지 감사드립니다.